네, 오늘 두 번째 시그널픽에서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대선 후에 혹시 첫 방송이신가요? 방송 카메라 앞에는 처음 서는 것 같은데요. 아, 그러시군요. 네. 정치 시그널을 선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개혁신당 확장에 주력하겠다 이런 글을 올리셨던데 네. 일각에서는 당대표가 지금 공석이다 보니까 당대표를 혹시 다시 맡으시려나 이런 생각을 좀 하던데요. 뭐 아직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역할을 해야 된다면 마다하지 않을 것이 사실 개혁신당 창당한 다음에 이제 사실 한 1년 정도가 지났는데 저는 원래 다른 사람들에게 최대한 기회를 열어줘야 된다 주의자이기 때문에 네. 국민의힘 당대표 할 때도 토론 배틀로 대변인들을 이렇게 만들려고 하고 했었고 지금도 개혁신당 창당하고 나서도 제가 너무 모든 면에 앞에 나서는 것보다는 그런 뭐 다른 사람이 좀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했는데 잘 아시다시피 그 사람이 좀 다른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떤 결론이 나게 되는지 네. 나오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당원들을 생각해서라도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얘기가 약간 당대표를 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좀 들리는데 뭐 앞으로 좀 지켜보겠습니다. 김민석 후보자가 이제 다음 주에 인사청문회가 있어서 네. 다음 주는 이걸로 좀 시끄러울 것 같은데 우선 이거 좀 여쭤보고 싶은 게 개혁신당은 인사청문 특위에 들어가지 않으셨더라고요. 개혁신당의 의원 하나가 거기 들어가서 있는 게 아마 국민의힘 의원 5이 들어가 있는 것보다 김민석 후보자나 민주당에게 더 부담일 겁니다. 예. 예, 이번에도 뭐 대선 때도 TV 토론 때 보면 결국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유의미한 질문과 질의를 해가지고 뭔가 국민들에게 소구했던 것은 개혁신당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인사청문회에서 이미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네. 개혁신당 의원이 들어가 있으면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그래서 네. 지금 비교흡산 제목으로 황운하 의원이 들어가 계시거든요. 조국혁신당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가면은 잘할 자신 있죠. 네. 네. 뭐 여러 가지 좀 고려해서 좀 구성이 되었나 봅니다. 네. 뭐 청문특위위원회는 안 들어가셨다 하더라도 네. 개혁신당도 이제 김민석 후보자의 의혹에 대해서는 보고 계실 것 같은데 지난 17일부터 매일 아침에 이제 김민석 후보자가 글도 올리고 어제는 김어준 씨 유튜브에도 출연까지 했거든요. 근데 네. 공통적으로 하는 주장은 정치검찰의 뭐 사냥, 표적 수사다 뭐 이런 얘기를 줄곧 하고 있거든요. 이건 좀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희가 대선 때부터 사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저희가 도덕성 검증을 하려고 했던 이유는 네. 기준이 되는 거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이 뭐 선하다 악하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국민들이 판단했을 거고 다만 이제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뭐 이런 것처럼 기준점이 설정되는 거거든요. 네.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해도 된다. 아니 대통령이 이런 행동을 해도 된다. 이 정도의 전권이 있어도 된다. 이런 기준이 잡혀버리면은 대통령이 그런데 국무총리한테 뭘 들이댈 수 있겠습니까? 도덕성의 기준 자체가 설정이 되는데 네. 뭐 지금 그런 상황이다. 해명도 지금 이제 보면 똑같잖아요. 검찰이 전부 다 이렇게 해서 억지 기소한 거다. 예. 억지 수사한 거다 이렇게 하는데 글쎄요. 저는 굳이 말하자면은 네. 김민석 후보자가 그렇게 해도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닐까. 네, 그거는 어쨌든 인준 표결을 해도 표가 우위에 있고 하니까요. 그렇죠. 그거는 이번 선거 결과에 따른 자신감. 네. 뭐 옷에 흙탕물 묻은 거 정도는 아무 문제는 안 되는구나. 예. 그런 생각일 것이고 두 번째로는 김민석 후보자도 잘 아시지만 젊을 때 촉망받은 정치인이었다가 한 15년 가까운 공백을 가지고 다시 돌아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밀려나면 안 된다는 생각 하겠죠. 지금 이제 노무현 정부 때 본인이 확정 판결을 받게 된 거다 보니까 네. 왜 뭐 다른 보수 정권도 아니고 노무현 정권 때 있었던 일 가지고 정치 검찰의 표적 수사다 이런 얘기를 하느냐라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네. 그랬더니 어제 해명을 한 것이 이후에 이제 노 전 대통령과 얘기를 했을 때 모르고 있었다 이 사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마치 노무현의 후계자를 죽이려는 이제 대통령도 모르는 시도가 있었다 이런 식으로 좀 설명을 해요. 차라리 솔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김민석 그 의원이 결국에는 아까 말했던 정치적 휴지기에 들어간 계기가 뭐였습니까? 결국에는 정몽준 노무현 단일화에서 어떤 역할인지 다 알고 있잖아요. 예. 차라리 그 논리 구조가 맞으려면은 그것 때문에 내가 보복받았다라고 하는 게 맞죠. 그때 정몽준 편에 서는 바람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은 그래 아무리 노무현 대통령이라도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그냥 논리관계가 이어지는 건데 네. 뭐 정치 검찰인데 노무현 대통령 몰랐고 검찰이 독자적으로 그렇게 했다.
글쎄요. 그거는 논리 구성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네. 논리 구조가요. 네. 이재명 대통령은 기자들 만난 자리에서 본인도 이제 김민석 후보자로부터 얘기를 들었는데 네. 청문회에서 다 설명할 수 있다고 하더라. 이런 얘기를 좀 했어요. 이건 또 아까 이제 초반에도 얘기하셨지만 어쨌든 우리는 안고 가겠다. 그리고 어쨌든 인준 표결은 가능할 거다. 이런 자신감에서 오는 표현이겠죠? 여기 뒤에 올 사람들이 또 자신이 없나 보죠. 여기서 만약에 물러서거나 아니면은 약한 모습 보이면은 뒤에 올 사람 중에 더 이제 지탄받을 사람이 있나 보죠. 그러면 이 기준점을 잘 세워야 된다는 생각을 할 것이고, 뭐 그런 이재명 대통령의 뭐 문제 없다고 하니까 한번 가보자 이런 거는 우리가 정확히 기억하는 게 조국 사태 아니겠습니까? 네. 그때도 결국에는 가도 되겠다. 법무부 장관 조국 가도 되겠다라는 판단을 한 정무적 주체들이 문재인 정부대에 있었고, 그때 문재인 대통령도 사실 방관했던 거거든요. 예. 그랬다가 이제 큰 기둥이 뽑히는 그런 상황이 났는데, 그렇습니다. 그런 것에 재판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데, 김민석 후보자의 자세는 상당히 자신감을 넘어서 일부 국민은 좀 뻔뻔해 보인다고까지 할 정도 거의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총리 후보자인데 외부 공개 일정을 매일매일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그냥 나는 총리다. 그리고 난 그런 능력을 보여줄 사람이다. 오히려 의욕보다는 이제 민생 챙기면서 내 능력 보여주는 걸로 가겠다. 뭐 이런 전략일까요? 어느 정도는 이해는 가는 게, 이게 하나씩 해명하기 시작하면은 앞으로 남은 일주일 기간 동안도 굉장히 매일매일 뭔가 해명을 하기 시작했구나. 그럼 또 물어봐야지. 이런 식으로 언론과 그리고 또 야당에 접근할 테니까. 예. 보통의 인사청문 대상들이 선택하는 것이 청문회 당일날 하루 어떻게 세게 버티자 이런 거일 텐데. 자료도 그날 내고. 그렇죠. 그리고 뭐 이게 총리 청문회는 이틀 정도 하지만은 아마 첫날부터 말꼬리 잡으려 달려들 겁니다, 민주당이. 근데 국민의힘의 의원들이 얼마나 거기에 효율적으로 대처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때 조국 장관 청문회 때도 보면은 뭐 한번 뭐 기술적인 문제로 이제 약간 정회되고 이러면은 뭐 한 2시간 뒤에 모이고 이런 식으로 시간 끌리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네. 저는 기술적인 문제로 그렇게 시간 끌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청문회 이틀인데 한번 잘 봐야 되겠네요. 민주당에서는 지난 정부 때 뭐 아파 찬스를 이유로 좀 공격을 폈던 국무위원 후보자들이 있었고 실제로 낙마를 좀 하기도 했는데 이번에는 아까 뭐 나간 이제 박주민 의원도 그렇지만 뭐 입시에 쓰이지 않았던 거 아니냐라거나 그냥 부모로서 도움을 준 거다 이런 표현을 좀 쓰고 있거든요. 이건 뭐 내로남불이라고 봐야 됩니까? 뭐 여당이 되면 원래 다 그런 이제 겁니까? 사실 조국 전 장관 때부터 이제 시작된 그 검증의 영역인데, 왜냐면은 이런 식으로 뭐 자녀 스펙 쌓기를 적극적으로 했던 세대가 소위 말하는 그 민주당의 주력인 세대, 운동권 세대 여기서부터 시작됐다라는 인식이 있어서 이걸 들여다보기 시작한 건데, 이게 좀 꼬이는 게 외국 대학이거나 외국 학이거나 이런 경우 아니면 입시 자료인 경우에는 우리가 그때도 봤지만 좀 빼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받아내기가 힘들어요. 실제 검증 자료를. 예, 그러다 보니까 그거 믿고 버티는 게 아닌가. 그냥 뭐 안 썼다라고 하면 그만이고 그 대학 측에서 자료가 나올 일은 없으니까. 없죠. 예. 그런데 저는 안 썼다고 뭐 주장은 하겠지만은 애초에 스펙 쌓기 과정이 있어서, 왜냐하면 조국 장관 같은 경우도요. 네. 잘 생각해 보시면은 그때 여러 가지 뭐 스펙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 논문 쓴 것도 있고요. 네. 어디 뭐 호텔에 인턴을 한 거 아니냐. 예. 근데 호텔에 인턴한 거는 제가 봤을 때 그것도 안 썼을 거예요. 왜냐면 그거는 코넬 대학교 호텔 경영학과 원래 가고 싶어 했다고 알려진 그 학과 갈 때 쓰는 건데 실제 거기 안 갔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걸 봤을 때 모호하긴 하지만 애초에 스펙 쌓을 때 그러면은 아빠 찬스가 있었냐는 충분히 검증할 수 있다. 거기 성실히 검증이 의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리고 미국 대학을 진학하려고 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뭐 에세이도 써서 내야 되고 되게 중요한 게 스펙 쌓는 건데 그 도움을 부모가 줬다라고 하면은 좀 박탈감을 느낄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근데 한국에서 이제 특히 일부 학교 출신의 이제 학생들이 외국 갈 때 워낙 스펙 뻥튀기 많이 해가지고 이제 그 학교 자체가 거의 못 갑니다, 유학을. 예, 그래요. 예, 그런 경우도 있고 해서 저는 김민석 후보자의 그 자녀가 얼마나 실질적인 이득을 보았을까에 대해서는 저도 약간 미국이긴 한데 우리가 이제 검증해야 되는 거는 항상 우리가 운동권 출신 사람들이 하는 사람들의 위선이라든지 아니면은 항상 그런 거잖아요.
특목고 없애고 무슨 좋은 학교 없앤다 그래 놓고 자기 자식들은 항상 그런데 아주 보내고. 비싼 대안학교나 아니면 이런 데 보내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순적이고 위선적인 행보라고 비판하는 거잖아요. 예. 김민석 후보자도 삶의 여러 곳에서 그런 위선적인 행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죠.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G7 일정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취임 전에는 이 전 대통령이 너무 뭐 중국에도 실시, 대만에도 실시 이런 얘기를 해서 네. 외교관을 많이들 걱정을 했었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한일 정상회담까지 하고 온 걸 보면 뭐 걱정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실용 외교 실제로 좀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오거든요. 다자간의 외교 공간에서 만나가지고 짧게 대화하는 것은 뭐 의미가 있긴 하지만은 네. 그렇게까지 뭐랄까요? 별난 일은 아니다. 특별한 일은 아니다. 긴 얘기를 나눌 시간은 부족했으니까요. 그렇죠. 보통 그렇게 하면 이제 짧게 얘기하는 세션이고, 그러면 결국 양자간 회담이나 이런 것들이 언제 잡히느냐, 이게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우선 이란 사태가 이제 이스라엘-이란 사태가 격화되면서 미국 대통령과의 만남은 아무래도 좀 늦춰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한일 간의 대화를 좀 촉진시켜야겠다는 의지는 있을 겁니다. 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일본의 참의원 선거가 이제 또 곧 있기 때문에 그 시기가 지나야 아마 실질적인 한일 외교의 구체적인 어떤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은 뭔가 평가를 하기가 너무 짧은 시간 만난 거라서 좀 이르고 정말 제대로 된 양자회담을 좀 봐야지. 제가 너무 어제 놀랐던 게 저도 이제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거 동영상 플랫폼 이런 데 가보면은 그 유튜버나 아니면 그런 인스타그램 헤비하게 하시는 인플루언서들이 이재명 대통령이 그 다자회담에서 어떤 구도의 사진 잡혔냐, 영상 잡혔냐 해가지고 서로 네. 다른 주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진영에 따라서. 그래요? 예, 어디 보면 뭐 네. 마크롱 대통령이랑 룰라 대통령이랑 있으면서 손가락질하고 이래가지고 외교적 결례를 당했다. 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예. 사실 무시당하는 거 아니냐 이런 것도 있고, 어디선 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뭐 사진 구도상 좋은 약간 위치에 찍힌 걸 가지고 국격이 높아졌다 이렇게 하는 분도 있고요. 네. 근데 외교라는 건요, 우리 잘 기억하지만 옛날에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초에 얼마나 뭐 운전자론이니 네. 이러고 그 기분 내다가 그리고 예. 강경원 장관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무슨 뭐 다른 나라 관료들한테 강요들한테 모압적인 자세로 있는 것처럼 해서 이게 대단하다 이러다가 나중에 알고 봤더니만은 네. 판문점 가가지고 트럼프 대통령 김정은 만날 때 문재인 대통령 문도 닫혀가지고 못 나오고 별의별 일이 다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초기에 너무 그렇게 보여주는 거에 집착할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입니다. 뭐 어쨌든 보는 사람마다 그 각도에 따라 또 다른 해석을 하니까 네. 뭐 그런 이제 보여주기식보다는 진짜 내용이 더 중요하다. 그렇죠. 네. 예.